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음, 그 면대면 강의가 늦어져서 3주차까지 그 온라인 강좌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학 강의에서 나는 그 R랭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이용하지 않고 이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통계학의 개념을 잡도록 접근해 보겠다고 그 1주차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R랭귀지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C랭귀지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실습만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경험해 보겠지만 그 페이지마다 목소리 오디오의 설명을 넣으면 쓸데없이 파일이 커져 가지고 업로드 시키고 다운로드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똑같이 따라 해 보십시오.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디오가 차지하는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강좌를 옆에 틀어놓고 컴퓨터에다서 이 R랭귀지를 가지고 하는 실습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로 반드시 실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를 보고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오디오를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시 스톱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실습을 하면 충분한 시간이 익힐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오디오를 가능하면 줄이는 온라인 강좌로 한번 컨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디오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통계학 과목은 R랭귀지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고 R랭귀지를 사용해서 통계학을 익히는 과목입니다. 약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쓰지 않고 통계의 패키지를 사용해서 통계학의 개념을 익히는 과목이므로 수학 대신 R랭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성격을 가집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거든요. 공짜가 있으면 가정주부도 할 수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제에 의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방법을 learn by example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옛날처럼 문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예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배우는 이런 접근 방법을 learn by example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또한 데이터가 R 랭귀지를 이용한 그 데이터 과학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제에 의해서 학습한다. R 랭귀지를 어떻게 배우느냐? 예제에 의해서. 자, 이 방법은 수영은 물에 뛰어들어서 걷고 물장구 치다가 보면 수영을 배우죠. 어떻게 발을 써라, 이런 안만 해도 수영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목공도 또한 드릴링을 해보면서 나무 강도를 익히는 이 방법. 자, 내가 얘기했는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보면서 통계학을 익히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중요한 얘기는 데이터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목표하는 것에서 그게 얼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데이터 과학이다. 그래서 이 챕터의 목표는 다양한 데이터를 접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고 하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단순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좋은 도구를 챙겨야 하듯이 R 랭귀지는 자, SPHS에 비해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 커서 어디 갔노? 여기 있다. 무료 설치하고 무료로 새로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설치가 10분이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최소한 알아야지 이 10분 안에 되겠죠.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요 URL 주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맞는 운영 선택해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 맞추어서 베이스 선택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64비트용 컴퓨터냐 32비트용 컴퓨터냐가 설치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달라집니다.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안내에 따라 여러분이 설치해 보면 R 랭귀지는 최소한 무료 설치가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슬슬 해볼까요? 자, 이 화면을 보고 그 URL에서 그 다운로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R 랭귀지 이 부분이 해당하겠죠. 실습하십시오. R의 작동, 설치가 되었으면 잘 설치되었는 것을 확인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이 내가 설치했는 것이 잘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이런 화면이 나오는지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사용할 때 베이스 R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명령어 실행해보고 도움말 기본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놓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 베이스 R이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데이터라는 요 명령을 실행해 보면 이 화면대로 나오면은 잘 되었겠죠. 활용해 봅시다. 여러분 스톱하고 실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행, 열, 로, 칼럼.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열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으로 1열, 2열 이렇게 부릅니다. 로 1, 로 2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 하나하나를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가죠. 그러면 행은 여러분이 가는 그 샘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오브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열은 1열, 2열은 그 샘플이 갖는 특성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가집니다. 자, 우먼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카스라는 데이터로 반복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스피드라는 열이죠. 디스턴스라는 열이죠. 요것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표현할 때 R에서는 요것 하나하나를 그 샘플이 갖는 행위라는 것은 샘플을 나타내고 샘플의 하나하나의 속성을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실습해 봅시다. 다음은 다양한 시각화. 자, 시각화 대신에 앞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이 숫자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이 데이터의 속성이 어떻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는 수학적인 수식을 쓰면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상상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화의 툴이 뛰어난 패키지를 사용하면 그 수학적인 표시를,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대충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어떤 y라는, 이게 y인데 y축의 값은 가만히 보면 x에 비해서 한 2x 플러스 1 형태로 이 트렌드가 변한다고 보통 표시를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상상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기술 통계에서 방법은, 이 패키지가 좋으니까 이 그림을 착 보면 여러분들은, 아, 키로피와 몸무게는 대충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kg쯤 되는 사람이면 몸무게가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정도를 되겠다 하는 게 예측이죠. 자,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플롯이라는 것에 그려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데도 좀 더 보기 좋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든지, 그 다음 각 XY 축에 요게, 자, X 랩, Y 랩 했는데 실제로는 뭐 약장 가면 라벨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에 갖다 붙이는 라벨, 그러면 X축, Y축, 그 다음에 기호 모양은 이게 피치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노트 부분, 두 번째 노트 부분 읽어보고 여기에 맞는 실습도 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색깔이 바뀌었는지, 내가 여기에 X라벨에 속도 붙이고 Y라벨에 거리 붙이고 컬러는 블루로 갖다 붙이고 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시각화, 플롯에 가장 먼저 배운 플롯에 거기에 맞는 주요한 옵션들을 여러분은 익혔습니다. 한번 해보고 외워지지 않으면 2번 하십시오. 2번 하다가 안 되면 3번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4번 할 필요 없습니다. 3번까지 해가지고 모여지면 조금 걱정됩니다. 자, 세워놓고 실습해 봅시다.
색상 지정하고 그린 걸 보고 여기 브루로 해놨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라벨 붙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피치를 더 넣었죠. 피치 넣으니까 저 왼쪽보다 오른쪽이 점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의 맛보기입니다. 앞으로 이 시각화는 통계학을 설명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해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쓰기 전에 대체해서 내 수업에서 채택하려고 하니까 이 시각화를 반드시 익혀봅시다. 세워놓고 앞에 것 하나 해보고 이 결과가 나왔는지 확실히 되는지 자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반복해 보고 이것이 이해되어야 또 learn by example 예제로 배우기에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쉽죠? 첫 번째는 뭐 했느냐? URL 찾아서 오픈소스니까 거기에서 내 컴퓨터에 다운받았다. R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다. 그 다음 비주얼화 해봤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R랭귀지를 하기 위해서 자 내가 다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코맨드 중에 플롯이라는 코맨드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코맨드, 이 코맨드를 해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 보려니까 어렵죠.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학을 피하니까 또 영어가 나타난다. 그죠? 이 영어 나타나는 부분은 끌고 싶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구글에 가가지고 번역기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대충 70%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헬프 기능, 이 기능을 익숙해야 합니다. 자, 실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learn by example에서는 내가 얘기했죠. 반복 학습의 중요성. 반복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기량은 어떻습니까? 거의 늘지 않죠. 그죠? 거기에서 반복 학습을 한 사람은 자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비례적으로 늡니다. 내가 같이 4번 이상 4번 정도 하면 그 얘기하는 게 요 데이터가 보면 3번에서 4번 사이에 학습 곡선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내가 한 4번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팍 넣습니다. 이 두 번째는 유사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은 기량이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보다 반복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바로 통계에서 쓰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컨셉을 전했습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그림 하나, 도표 하나가 훨씬 더 유용하죠. 간단하고. 이 도표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도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이 통계학을 배우면서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좋은 습관 키우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반복, 두 번째는 점령적으로 생각해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동작을 하긴 하고 거기에다 조금씩 추가하라. 아까 전에 봤죠? 4번 이상 하면서 실력이 확 느는 것.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옵션을 하나씩 늘어나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을 점증적 생각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이론 안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에 익숙해서 좋은 습관을 키워서 다른 분야에도 여러분이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계학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해가지고 막 불편하다. 그러면 창도 여러 개 띄워 놓고 싶다. 뭐 등등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얘기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 하나 잘 안 씁니다. IDE라고 합니다. 이 IDE의 기법들은 그 IoT나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널리 쓰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IDE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해지면 3학년에 가서 그 IoT 공학, 사물 인터넷 공학, 인베디드 공학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해봅시다. R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은 R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설치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가서 설치해 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10분 안 걸릴 겁니다. 자, 스톱 해놓고 그것을 한번 익혀 봅시다. 개발 환경. 자, 이름이 네 개를 지칭해서 콘솔 창, 스크립트 창, 엔바이러먼트 윈도우, 파일 윈도 이 네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하나하나에 이 환경으로 떴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스크립트 창.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또 네 가지의 기능. 자, 지난 첫째 시간에 스트링 카드 이 데이터 한번 해봤죠. 이거를 또 이 환경을 바뀌어서 IDE 환경에서 동일하게 해보면 R랭귀지에서 한 코맨드 바이 코맨드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게 여기에 익숙하면 생산성이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백날 좋다고 앞말이 설명해도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죠. 실행해 봅시다. 자, 하나씩 읽고 여러분이 실행하기를. 실행하죠. 나 한다고 믿습니다. 자, 작업 디렉토리. 이게 작업 디렉토리가 뭐냐 하면 폴더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뭐 무슨 해가지고 파일을, 자, 이거는 운영체제 안에서 그 서브 디렉토리 만드는 해야지 나중에 데이터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환경을 서브 디렉토리를 확인해 봅시다. 이 명령과 get 가지고 오다 wd working directory 이거요. 그 다음에 그게 또 관련된 명령어는 set working directory입니다. 이 명령어는 오선진 교수가 하고 있는 유닉스에서도 끝내 get working directory, set working directory 라는 명령어가 통렬하게 있습니다. R 랭귀지에서도 있다고 해서, 자, 자기가 어디를 셋하고 셋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get 하면, 요 보십시오. 셋했는 것이 이렇게 get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을 실습해 봅시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 패키지 활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게, 통계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해서 해놓은 것들을 또 오픈소스의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패키지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모아둔 한 단위를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플롯 해봤죠? 플롯의 방법에서 보니까 시각화하는데 처음에 간단하게 나온 게 플롯입니다. 그거를 조금 발전시킨 게 플롯 1. 그다 하다가 플롯 2라는 것이 되었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패키지를 여러분이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학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각 것이 R 랭귀지에서는 패키지 메뉴 이 기능으로 여러분이 제공하니까 여러분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통계학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가설과 기술을 내 분야에 맞도록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통해서 활용하면 되고, 이 패키지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 이 그림을 보고 실습해 봅시다. 자, 콘솔 창에서 하는 겁니다. 콘솔 창에 라이브러리 부착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또 실습해 봐야 되겠죠. 이 콘솔 창에서 하면은
다른 창과 어떻게 연동되어서 바뀌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자, 요 보십시오. 인스톨 라이브러리 설치 하면은 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부착된다는 것이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부착은 하드디스크에서 또한 그 필요할 때 주격 장치로 올로 갖다 놔놓고 또한 사용하는 것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R랭귀지가 좋았다. 이제 오케이. 근데 쓰는데 조금 유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IDE에 해당하는 RStudio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오픈소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이 RStudio에서 또 하는 것이 뭐냐?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개발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는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이 개발했는 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잘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통계학은 정복된다. 부터 시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연습을 해보면서 데이터에 대한 애정과 직관을 넓혀보는 겁니다.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샘플로 갖다 놓고 새 품종, 제토사 뭐 해가지고 채취해보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자를 사용해서 꽃잎의 넓이, 길이, 받침의 넓이, 길이를 그 측정해서 했는 것을 로날드 피셔 박사가 논문으로 발표해서 그 유명해진. 자, 보십시오. 그 세 종류.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가 어디가 로우로 되고 어디가 그 컬럼으로 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실습을 해 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 그 안에 있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더 파일이 그 스트링 아이리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헤더가 이렇게 로 칼럼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자, 여기에서 헤더에서 처음부터 이게 헤더 제일 위에 있는 이게 헤더고, 헤더에서 10개만 디스플레이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실습해 봅시다. 플롯으로 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그려 봅시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두 개의 상관관계를 그려보면서 색깔도 바꾸고 해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꽃대의
넓이와 길이의 상관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예가 됩니다. 자, 금다 개론에서 I, P, O가 여기에서는 데이터 수집, 분석, 그 다음에 O 대신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 1단계 해서 여기에서 보면 팁스 CV 파일을 에다가 저장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데이터와 친해져야 되겠죠? 친해져 봅시다. 헤더 파일로부터 10개를 읽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라 하는 것은, 자, 헤더 팁스 10개. 자, 이 데이터로 보면 첫 번째 샘플을 한번 해석해 보죠. 일요일에 2명이 식사를 했고 흡연자는 없지요. 그 다음에 얼마 계산했는가 하면 16.99불을 계산하고 테이블 위에 팁을 1.1달러를 01달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사이즈가 바로 2명이라는 얘기죠. 이 데이터, 이렇게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남자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 봅시다. 그래야지 데이터와 이제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자, EDA, 탐색적 분석. 자, 이런 것들을 서머리라는 명령을 간단하게, 길면은 또 하니까 그 서머리를 이렇게 명령을 치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 통계 요약은 요일 성별이 팁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으므로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탐색해 봅시다. 명령어 이렇게 해서 그려 봅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 동석자의 사이즈와의 변화는 어떠냐? 계산서 금액에 따른 팁의 액수의 변화는 어떠냐? 요일별 정보도 한번 추가해 보십시오. 이 데이터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A, B, C, D의 관계로 점정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제대로 EDA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의 효능, 뭐냐면 돈을 덜 벌기 위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유리한 요일, 시간대, 자기의 근무 시간에 맞추거나 성별,
동석자의 수를 보고 어느 테이블을 차지할 거냐. 그 다음 프로모션 행사 때 어떤 손님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가. 이런 것을 결정한 후에 아웃풋으로 모델링,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한계, 돈을 더 버는 전략을 짤 수는 있어도 새로운 전략에서 수입이 얼마나 더 늘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음. 그래서 모델링을 하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데이터로부터 전략을 짜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 이 전략으로 하면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데이터가 그 중에 통계학을 익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R랭귀지가 중요하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2주차 여기까지 했습니다. 업로드 다운로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오디오 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뭉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과 1대1로 3주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